물어보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함수의 정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표 11번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f'x가 얼마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f'x를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의를 이용할 때 자, 리밋 h가 0으로 간다라고 써도 되지만 y가 0으로 간다라고 쓰셔도 어차피 문자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 여기는 이 x가 중요한 거지 y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써주시고 그리고 나서 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바꿔주시면 리밋 y가 0으로 갈 때 자, 요거 대신에 뭘 쓸 거냐면 이거 이쪽으로 넘겨서 얘를 쓸 거예요. 얘를.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f의 y 더하기 xy가 되거든요. 자, 그걸 y로 나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래 놓고 정리를 해주세요. 리밋 y가 0으로 갈 때 자, 두 가지로 나눌 건데 하나는 y분의 fy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요거 약분해주면 x 나오거든요. 자, y가 0으로 가더라도 x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x가 나오는데 문제는 얘죠. 얘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얘 어떻게 바라볼 거예요? y분의 자, f의 0 더하기 y 마이너스 f0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왜? f'0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f0이 얼마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f0이 0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f0이 0이다라는 걸 밝혀주는 거예요. 여기서 x, y가 전부 다 0이다 라고 집어 넣어주시면 f0은 f0 더하기 f0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지면서 결론은 f0이 0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얘가 0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f'0이라고 볼 수 있죠. 왜? 이게 f'0의 정의인데 이 식이나 이 식이나 똑같은 식이잖아요. 그래서 f'0 더하기 x가 되는 것이고 f'0이 3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 더하기 x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f'x는 뭐다? 3 더하기 x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문제를 쫙 보시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얘를 참 구해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요 놈 있잖아요. 여기 y분의 fy에 뒤에 f0이 붙은 요 모양. 그러니까 리밋에 y가 0으로 가고 y분의 f에 y 마이너스 f에 0이 이렇게 붙어 있다면 얘를 f'0으로 항상 쓸 수 있구나. 이러한 모양을 익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모양을 익히지도 않고 자꾸 문제 안 풀려요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뭐 익숙하지 않아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풀이의 패턴을 잡아가 봅니다. 자, 어떻게 본다고? 뭐를 먼저 찾는다고? f0을 먼저 찾아보세요. x와 y에다가 전부 다 0을 대입해 보세요. 자, x와 y에 전부 다 0을 대입해 보시면 f의 0은 f의 0 곱하기 f의 0이 되거든요. 자, 근데 f의 x가 항상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0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랑 약분이 가능한 거예요. 0이 아니니까. 따라서 f0은 얼마다?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f0은 얼마다? 1이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두 번째는 자, f'x를 구하는 거예요. 자, f'x는 어떻게 구하느냐? 리밋 마찬가지로 y가 0으로 갈 때 y분의 f의 x 더하기 y 마이너스 f의 x를 통해서 구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정리만 해주면 돼요. 간단해요. fx 더하기 y를 얘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얘로만. 자, 그럼 바꿔주세요. y는 0으로 갈 때 y분의 x 더하기 y를 fx fy 마이너스 fx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얘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fx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f의 y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 식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리밋 y가 0으로 갈 때 y분의 자 f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놈이 f의 y-1이 되는데 1이 뭐냐면 f0이에요. 따라서 얘가 f0이기 때문에 f0을 이렇게 갖다 쓰세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f'0이 된단 말이에요. f'0. 따라서 y가 0으로 갈 때 얘가 f'0이기 때문에 fx 곱하기 f'0이 되는 거죠. 누가? 뭘 구한 거예요, 우리는? f'x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f'x가 f'0의 fx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 양변에 fx로 나눠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fx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0이 절대로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니까 우리 결과적으로 원하는 값은 뭐다? f'0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모양은 달라요. 다 달라요.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모양이 다 다른데 이 다 다른 모양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원리는 하나예요. 대략적인 x는 y는 0을 대입해서 대략적인 함수값 하나를 찾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도함수의 정의를 쓰는 거예요. 패턴이에요. 대입하고 도함수 정의, 대입하고 도함수 정의, 대입하고 도함수 정의를 썼던 게 계속 패턴이니까 일단 패턴대로 오는 그 패턴대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보는 거지 처음부터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f'0이 여기는 f'0이 a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f0을 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f0을 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x, y에다가 0을 넣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한다? x, y에다가 0 넣고 시작한다. 자, x, y에다 0을 넣고 시작하면 f의 0은 f의 0 더하기 f의 0 더하기 0이니까 0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f0은 얼마다? 0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쪽으로 보내면. 자, 따라서 f0이 얼마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f'0을 쓸 때 자, f0이 0이라면 리밋 y가 0으로 갈 때 y분의 원래는 f'0 어떻게 써야 되냐면 0 더하기 y 마이너스 f0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0이래. 안 써도 되는 거고요. 0 더하기 y는 그냥 fy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리밋 y가 0으로 갈 때 y분의 fy는 바로 뭐라고 쓰냐면 f'0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f0이 0일 때는 항상 y분의 fy가 f0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형태를 기억해 주시면 그냥 얘를 0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도함수의 정의를 또 한번 쓰셔가지고 자,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도함수 정의 f'x 정의 쓰세요.
자, 도함수 정의 한번 써볼게요. 자, f'(x) 정의 쓰시고요. 정의 쓰시고. 자, 그 정의에 h 대신에 y를 쓰는 게 식 변형에, 이 식 변형에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y가 0으로 간다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y분의 f의 x 더하기 y 마이너스 fx. 자, 요게 이제 도함수의 정의인 거죠. 자, h 대신에 y를 써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럼 얘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얘를 갖다 쓰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다 써야 될 건 얘죠. 자, 그래서 얘는 리밋 y가 0으로 갈 때, 자, y분의, 자, 요거 fy, 그 다음에 더하기 xy, f의 x 더하기 y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로 나눠보는 거예요. 리밋 y가 0으로 갈 때,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f0이 0이기 때문에 y분의 fy는 f'이 0이에요. 이렇게 써주시고, 이거 수렴하는 거니까 따로 떼서 써주시고, 이거 yy 약분하면 y가 0으로 갈 때 x 곱하기 f의 x 더하기 y 아닙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는 뭐라고 쓰고 f'0이라고 쓰는데 f'0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a라고 돼 있죠? 그래서 a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y가 0으로 가면 얘가 사라지면서 x 곱하기 fx 되지 않겠습니까? x 곱하기 fx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누가? f'x가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게 있는지를 보시면 3번에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얘가 답이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없으면 다른 걸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아까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도함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변형을 못해요. 확신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변형을 하는데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툭툭툭툭 그냥 변형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 도함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암기하시라고요. 암기를 못하면 목표를 못 외우는 거야. 아, 내가 오늘 하루 운동을 하러 갔는데 오늘 뭐 스쿼트 20개 하고 팔굽혀 펴기 20개 하고 뭐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 목표를 까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뭘 해야 될지 혼란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목표를 알고 있어야 변형시킬 수 있다는 거 꼭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11-3번도 f'x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f'x를 쓰는 거야. f'x의 정의가 뭡니까? 리밋. 자, 여기는 h가 있으니까 h가 0으로 간다를 쓰는 게 낫겠죠. h가 있는데 y를 쓰진 않겠지. 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모양이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변형시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변형시킬 수 있지 않아요, 이거? 자, 변형시켜 보세요, 변형. 자, 루트 x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루트 f의 x가 있으면 얘가 2h란 말이에요. 그럼 양변에 h로 나눠주세요. 자,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루트 바깥으로 나와야 되니까 유리화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자, 유리화를 해주세요. 자, 이 바꿔서 유리화 해주시면 h의 루트 f의 x 더하기 h 더하기 루트 f의 x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유리화하면 f의 x 더하기 h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값이 얼마라고 주어진 거예요? 2라고 주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게 얘인데 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이걸 곱해주세요. 자, 이거 곱해주시면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자,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요거 h분의 요거를 뭐라고 쓸 수 있다? 2 곱하기 얘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자, 2 곱하기 루트 f의 x 더하기 h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fx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h를 0으로 보내보세요. h 0으로 보내면 얘 어디로 가요? 루트 fx, 루트 fx, 2 루트 fx. 앞에 2가 있으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4 루트 fx라고 쓰면 되죠. 이렇게. 자, f'x와 같은 거 이거 4 루트 fx. 5번에 정답이 정확하게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도함수의 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문제 해결하시는 게
자, 이번 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13번 같은 거 보이는데 13번 지금 못하는 사람들은 앞에 미분계수 정의, 미분계수 변형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미분계수 변형. 그러니까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대표 유형 5번이라든지 6번이라든지 7번이라든지 하는 이 문제를 다시 보시고 원래는 도함수의 미분계수의 정의로 가야 하지만 미분계수의 정의로 미분계수를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당연히 미분계수라고 하는 것에 약속이 있죠. 자, 미분계수의 약속대로 정의대로 우리가 푸는 방법은 정의에 의해서 문제를 무조건 푼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정확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뭐가 파생되어서 나오냐면 미분법이라는 게 파생돼서 나오거든요. 정의에 따라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다항함수에 대해서는 미분법이라는 걸 적용해서 이렇게 미분계수를 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미분법을 사용해서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분계수를 구하는 게 상당히 쉬워진 거죠. 그냥 미분을 하고 값을 넣으면 그게 바로 미분계수가 되니까 원래 미분계수의 정의는 리밋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로 계산을 해야 됐지만 그 계산을 하지 않고 미분법을 활용하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증명을 해서 이끌어냈으니까 자, 미분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있는 그 13번, 13-1번, 13-2번, 13-3번이 다 똑같은 얘기인데 13-3번만 확인을 하고 갈 테니까 나머지 안 되는 거는 꼭 해보시고 해보지도 않고 질문하면 아무짝에도 서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보시고 의문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고쳐보시고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13-3번 보시면 자, fx가 x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 5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gx가 x 제곱 더하기 x 4제곱 더하기 x 5제곱이에요. 자,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리밋 h가 0으로 갈 때 3h분의 f의 1 더하기 2h 그 다음에 마이너스 g의 1 마이너스 h. 자, 요거의 값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거 보고 그냥 넋놓고 있다가 뭔지 모르겠다 포기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 아니 여기다가 1 더하기 2h 집어넣어서 극한값 그거라도 계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1-h를 집어넣어서 얘를 다 전개한 다음에 극한값을 계산해 봐야 되겠다. 생각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못하겠으면 노가다라도 해야죠. 노가다라도 해야지. 노가다를 왜 하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승은 노가다 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골탕 먹이려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노가다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 깨달음이 더 중요한 거야. 너희들이 얼마나 쉽게 공부를 하느냐, 쉬운 방법을 알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되게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좋은 건지 몰라. 이거 그냥 하래. 왜? 몰라. 하래.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거. 왜 이게 필요한지 모르고 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모르면 그냥 집어넣으세요.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극한값의 계산이에요. 극한값의 계산인데 극한값의 계산은 원래 극한값을 집어넣어서 식정리해서 인수분해 후 약분한 다음에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기본이에요. 근데 기본대로 풀려니 1 더하기 2h 5제곱 해야 되고 1-h 5제곱 해야 되니까 5제곱이 싫은 거야. 그럼 그 5제곱이 싫은 거를 어떻게 하면 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지금 h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거든요. 그럼 여기다 0을 넣어보세요. 얘가 0으로 가게 되면 f1이 되는데 f1이 얼마입니까? 3이잖아요. 그 다음에 h가 0으로 갈 때
g가 g1로 가는데 g1도 마찬가지로 3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값이 같기 때문에 h가 0으로 갈 때 3h분의 f의 1 더하기 2h 쓰시고 뭐를 활용하냐면 g1과 f1이 동일하다라는 걸 활용하는 거예요. f1이 동일하다. 왜? 1 더하기 2h가 있으면 뒤에 f1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g에 1-h가 있으면 뒤에 g1이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마이너스 f를 쓰고 플러스 g1 썼더니 두 개 같기 때문에 빼면 0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결국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인 거예요. 똑같은 값을 가는 거죠. 이렇게 동치 변형.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식인데 모양만 바꾼 거예요.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는 값이에요. 동치 변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걸 해석하는 거죠. 이거 뭐라고 씁니까? 3분의 2 좋아요. 3분의 2 f'1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이건 뭐라고 씁니까? 3분의 마이너스 1 g'1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3분의 1 g'1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를 구하면 이 극한값과 동일한 값을 가지니까 얘를 미분해서 1을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f'x를 쉽게 구하는 거죠. 1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5x 4제곱. 그 다음에 g'1은 자 2x 더하기 4x 세제곱 더하기 5x 4제곱. 그 여기다 1 집어넣으면 9 나오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1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3분의 2에다가 곱하기 9고 더하기 얘는 3분의 1에다가 얼마구나? 11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둘 다 계산해주면 3분의 18에 3분의 6이니까 3분의 29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3번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13-4번 같은 문제 풀 때 어려움을 느끼지만 시그마는 풀면 되는 거예요. 1을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그냥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게 어려울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원래 취지는 극한값 구하기인데 극한값을 구하는 건데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극한값을 구하려고 봤는데 얘가 미분계수니까 미분계수로 구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극한값을 구하는 건데 하다 보니까 미분계수로 구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결국 미분계수를 배웠으니까 미분계수로 활용하는 거죠. 근데 미분계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미분계수를 쉽게 구해서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극한값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극한값을 구하는데 혹시라도 그 모양이 미분계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미분계수로 해석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이 단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 14번을 볼게요. 대표 14번. 자, 제목에 뭐라고 달려있냐면 극한값 구하기라는 제목이 달려있어요. 근데 극한값을 구하는 원래 이거 극한값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x에다 1을 넣었더니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럼 x에다 1을 넣었더니 분자도 0으로 가는구만. 0분의 0꼴인데 자, 이거의 값을 계산하려고 보니까 1로 갈 때 0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x-1로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아주 해묵은 기술을 쓰는 거죠. 조립제법이라는 기술을 쓰겠다는 거예요. 자, 조립제법이라는 기술을 써서 1, 빵, 땡땡땡, 빵, 그 다음에 제곱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4라고 하는 숫자를 쓰고 x-1로 나눌 거기 때문에 1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1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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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땡 땡땡땡 1이 되고 1이 되고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0이 되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배운 극한값 구하기예요. 0분의 0꼴 극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쓰자는 거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얘는 x-1로 인수분해를 해주시고 x의 n-1제곱 계수 1이죠. x의 n-2제곱 계수가 1이죠. 계속해서 가다가 상수항 1차항 2차항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라고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인수분해를 해주시고 약분하시고 약분하세요. 그리고 나서 1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1을 집어넣으면 2부터 n-1까지 총 몇 개의 1이 있는 거예요? 2부터 n-1까지 몇 개예요? n-2개죠. 자, n-2개의 1이 있는 거고 거기에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니까 결과적으로 n-2에다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주면 n-7이 되는 거예요. 자, 이 n-7이 얼마로 수렴한다라고 돼 있어요? 2로 수렴한다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n의 값은 얼마다? 9다. 이렇게 찾아주시는 게 기존에 하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미분계수를 안 배웠어도 할 수 있는 방법. 원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원래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거랑 비슷한 문제 풀어본 적이 있어요. 자, 앞에 함수의 극한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문제 중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풀지 않냐면 저기 분모가 x-1이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서 x가 1로 가면 x-1분의 fx-f1이라는 것이 f'1이잖아. 그러면 얘를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요놈 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요놈 fx로 두는 거예요. fx는 뭐다? xn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라고 두시고 그 다음에 f1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는 거예요. 1을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오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쓸 수 있죠. 리밋 x가 1로 갈 때 자, x-1분의 자, 저기 있는 저놈은 fx고요. 얘가 fx고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4인데 이 마이너스 4가 뭐냐면 f1이에요. f1. 그래서 얘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fx-f1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다? f'1이다. f'1을 어떻게 구한다? 얘를 미분해서 1을 넣는다. 그럼 f'x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nx, n-1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다 1을 집어넣으면 f'1은 n-7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n-7이고 이게 얼마다? 2다. 따라서 n은 얼마다? 9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미분계수를 이용한 방법이 조금 더 나으시면 이거 쓰시면 되고 미분계수를 이용한 방법보다 원래 방법이 더 낫다면 원래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그걸 어떻게 적용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나는 저 식을 쓰는 게 싫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걸 어떻게 그 미분계수를 보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싶으면 저걸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14-1번을 한번 해보세요. 14-1번 자, 14-1번은 뭐예요? 그냥 내가 전개하겠다 싶으면 전개하세요. 전개하는 거야. 근데 전개를 할 수 없다 라는 판단이 들면 뭔가 다른 걸 하면 되겠죠?
이항 정리를 배운 사람은 전개하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자, 같이 볼게요. 자, 이걸 그냥 전개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전개하면 돼요. 100제곱. 근데 100제곱을 전개할 수 있는 사람은 확률과 통계의 이항 정리를 배운 사람이죠. 자, 하지만 이걸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리밋 x가 0으로 갈 때 문자는 상관없다 했다. 네, 문자는 상관없다 했잖아요. 이렇게 봐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얘를 fx로 보는 거예요. 얘를. 그리고 얘 x 빼기 0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fx가 1 더하기 2x의 전체 100제곱이라면 f의 0은 0 집어넣으면 1이잖아요. 얘가 f0인 거죠.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얘는 뭐다? 리밋 x가 0으로 갈 때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인 거예요. 자, 뭘 의미해요? f 프라임 0을 의미해요. f 프라임 0. 그 얘 미분해서 0 넣으란 얘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미분한다 했죠? 손바닥에 100제곱. 미분해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 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100 손바닥에 99제곱에 손바닥을 미분해서 뒤에다가 곱해 주시라고요. 그럼 1 더하기 2x를 곱해서 미분해서 곱해 주시면 2가 되겠죠. 따라서 200 곱하기 1 더하기 2x의 99제곱인데 거기에다 뭐 넣으란 얘기예요? 0 넣으란 얘기죠. f 프라임 0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0을 갖다 집어넣으면 200 곱하기 1의 99제곱이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얼마? 200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미분계수를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지금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조금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풀어요. 아, 얘를 미분해서 0을 넣으란 얘기구나. 미분해. 곱하기 2에 1 더하기 2의 h에 99제곱이라고 하고 여기다 0을 넣는 거예요. 200이죠. 전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전개를 해도 조금 암산이 되면 전개를 하더라도 쉽게 풀 수 있어요. 그거는 각 영역에 따른 문제예요. 각 영역에 따른. 난 이 방법이 좋다. 이 방법을 열심히 노력하면 안 쓰고 풀 수 있는 거고, 이 방법을 노력하면 안 쓰고 풀 수 있지만 둘 다 해본 사람의 결과 누구야? 나죠. 둘 다 해본 사람의 결과 이게 좀 더 편하다는 거예요. 미분이. 자, 미분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그 결론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시고요. 자, 넘어가시면은 자, 정의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건데, 자, 이거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하면 사실은 15, 16, 17, 18, 19, 20, 21, 22까지 사실 다 풀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다 풀 수 있다고 해도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주는 게 좋기 때문에
대표 15번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 드릴 테니까 자, 풀이를 여러분들이 다시 1번을 풀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fx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x 세제곱에 더하기 ax 제곱에 그다음 플러스 2b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리밋 x가 1로 갈 때 자, x-1분의 fx가 얼마다 라고 되어 있냐면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극한값을 계산해 봤더니 1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 fx는 다항함수거든요. 자, 다항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거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 자,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항상 연속입니다. 연속이란 얘기는 뭐냐면 극한값과 함수값은 항상 똑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x가 한없이 1로 가면 이 fx는 한없이 f1로 가게 되겠죠. 왜냐? 연속이니까.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여기에다 한없이 1을 갖다 집어넣는 건데 그 값이 얼마랑 똑같아요? f1과 똑같아요. 근데 그 값도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f1이 얼마란 얘기야? 0이라는 얘기예요. 자, f1이 0이다. 자, f1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f1을 뒤에다 붙여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f'1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f'1은 얼마다? 1이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여기다 1 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2b 빼기 3b고요. 이게 0이다. 얘를 미분한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f'x를 구하는 쉬운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3x제곱 플러스 2ax 그다음 플러스 2b 에다가 1을 넣는 거예요. 1 넣으면 3 더하기 2a 더하기 2b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다? 1이다.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시면 되죠. 이거 두 개 연립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 있다. a와 b의 값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이제 해석이 문제죠. 해석이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 보시면 대표형 16번을 보세요. 자, 함수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되어 있는데 f2가 6이고 f'0이 2고 f'1이 4예요. 식이 3개가 있거든요. 미지수가 몇 개예요? 3개예요. 식 3개에 미지수 3개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연립방정식 풀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 푸는 능력이 좀 갖춰져 있어야 돼요. 연립방정식 푸는 능력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연립방정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문자 2개까지는 그냥 해요. 근데 문자가 3개가 되거나 문자가 4개가 되면 못 풀어. 근데 원래 풀 수 있거든요. 열심히 하면. 그래서 15-1번이 연립방정식 문자 4개짜리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아, 내가 연립방정식을 잘 못하는구나.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15-1번을 통해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함수 fx가 있어요. 자, y는 fx가 있다. 그러면 f에다가 미분을 한 다음에 특정한 값, 상수를 집어넣잖아요. 자, 미분을 한 다음에 상수를 집어넣으면 그것은 특정한 값이에요. 왜냐?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하는 건 특정한 상황에서의 극한값, 한없이 a로 가까이 갈 때의 극한값이라고 했는데 극한값은 딱 하나로 존재해야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따라서 우리는 미분계수가 항상 어떤 값으로 존재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어떤 수입니다. 이것도 상수예요. 그래서 그냥 f' 상수는 어떤 수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수인 거야.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특정한 수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는 함수 fx, 다항함수 fx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다항함수 fx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들이 다항함수를 접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으라고 하면 다항함수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
네? 다항함수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주관식 어렵죠? 주관식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객관식을 낼게요. 1번 계수 중요하다. 계수. 제일 중요한 거 찾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2번 국수. 3번 육수. 4번 악수. 5번 차수. 자, 여기서 다항함수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게 몇 번입니까? 이승훈, 우선순위 정해봐.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네, 5번이죠. 아니, 몇 차식인지 모르는데 개수를 잡을 수 있습니까? 몇 차식이, n차식이라고 하면 ax n제곱부터 시작해서 쭉 개수 붙일 겁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1차식이냐, 2차식이냐, 3차식이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모양이 완전 다른데. 차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네, 개수예요. 개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 따주셔야 됩니다. 즉, 어떤 다항함수가 나왔다. 몇 차식이다 나왔으면 몇 차식이다 나왔으면 개수부터 바로 가면 되는 거고요. 몇 차식인지 몰라. 그러면 차수를 먼저 정해야죠. 몇 차식이다 라고 정하고 나서 개수를 잡아야죠. 그죠? 네. 그거에 해당되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니,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대표형 17번은 다항함수 fx라고 했는데 fx는 2x 세제곱 더하기 3f1x라고 했어요. 더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요. 몇 차식이에요? 3차식이죠? 금방 나오죠? 선생님 f'1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f'1은 어떤 숫자예요. 차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fx는 3차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라는 이야기고요. 자, 다음 65페이지에 대표형 18번을 보시면 2차 함수 fx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2차 함수라는 차수를 정해줬죠. 근데 뭔지 모르겠지. 차수를 정해줬는데 뭔지 모르겠지. 그럼 개수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붙이시고 거기다가 갖다 집어 넣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다음 문제 고배 미분이고, 고배 미분 활용이고. 자, 어디 보시냐면 73페이지에 16번을 한번 보세요. 자, 73페이지에 16번을 보시면 다항함수 fx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다른 정보 있어요, 없어요? 차수에 대한 정보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 몇 차식이에요? 예? 이천지 어떻게 알아요? 예, 73페이지에 16번 보고 있죠? 73페이지 16번을 보니까 몇 차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가지고 생각해야죠. f의 합성 fx를 했더니 뭐가 나왔냐면 fx 곱하기 f'x 곱하기 더하기 5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차수를 정해야 돼요. 차수를 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n차라는 미지수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하나하나 때려 맞춰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n차라고 하는 차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자, fx가 ax의 n제곱이라고 하는 n차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f 합성 fx는 몇 차식이에요? 예? 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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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x 세제곱하고 x 세제곱하고 합성하면 얘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6차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6차 나온 거 맞습니까?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게 6차예요? 예? 이게 6차입니까? 9차죠, 9차. 지금 왜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곱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몇 차냐면 n제곱차예요. n제곱차. 그리고 이건 몇 차예요? n차죠. 이건 몇 차입니까?
미분하면 몇 차 돼요? n-1차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랑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같다는 얘기는 차수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놓는 거야. 그럼 n제곱하고 누가 하고 같아야 돼요? n제곱 마이너스 n하고 같아야 되죠? 자, 이거 이쪽으로 넘겨보시는 거예요. 자, 이거 이쪽으로 넘겨보시면 이거 얼마 나와요, 이거? 예? 뭐야,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뭐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지? n제곱차. n제곱차. 이상하다. 뭐 이상한데? n제곱차. 뭐 이상한데? 야, 뭔가 이상하잖아.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난 뭔 짓 하고 있는 거지? n제곱. n. 아유, 미안해요. 그치? 이게 잘못된 거지, 이거. 뭐가 잘못됐나? 이거 왜 잘못됐나, 이거? 3차하고 2차하고 곱하면 6차예요? 몇 차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더해야 되는 거죠? 더해야 되는 거. 내가 틀린 거야. 이럴 수가. n차에다가 뭐를? n-1차를 더해야 이거의 차수가 나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n제곱차하고 누구하고 같은 거예요? 2n-1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 이쪽으로 넘겨보세요. n제곱 마이너스 2n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0이 되니까 n은 얼마여야 돼요? 1차여야 돼요. 아, fx는 1차식이니까 1차식 나왔고 1차식이니까 ax 플러스 b라고 써야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해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다항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차수예요. 차수만 결정이 되면 미지수 설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차수만 결정되면 돼요. 차수만 결정되면 되기 때문에 차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차수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미지수를 쓰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자, fx가 만약에 2차식이라고 가정해보세요. 2차에 2차를 합성하면 몇 차예요? 4차죠. 그럼 2차면 얘 몇 차예요? 1차죠. 두 개를 곱했어. 몇 차 나와야 돼요? 3차 나와야 돼요. 같아 안 같아? 안 같죠. 그럼 2차 아니란 얘기예요. 3차 더해보면 안 돼요. 근데 차이가 점점 벌어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갔어요. 보통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2차부터 시작하세요. 왜? 왜 2차부터 시작할까? 제일 많이 나오니까. 빈도가 제일 높아요. 빈도가 제일 높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2차부터 시작해서 위로 가든지 아니면 2차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가든지. 근데 왜 선생님이 2차를 하다가 갑자기 3차로 갔어요? 2차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3차거든요. 3차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4차예요. 그리고 나서 가세요, 밑으로. 빈도수로 가는 거예요. 이런 분석법을 뭐라고 해요? 빅데이터. 빅데이터 분석법. 제일 많이 빈도수가 높은 것부터 접근을 하게 된 빅데이터 분석법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장 최신 데이터 분석법을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차수다. 그 다음이 뭐다? 개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여러분들은 조금 있다가 잠깐 쉬었다가요. 어디까지 해보시냐면 대표 20번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 20번까지 하시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아이언을 오래 준다고.